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활동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욕 봉사, 취미를 도와드리는 봉사, 식사, 간병, 산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목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이거는 좀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시고, 대부분 목욕봉사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욕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을 도와드릴 수 있는 봉사도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실 그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취미 활동을 갖는다니 쉽지는 않아요. 너무 바쁘니까 학교가. 그래도 혹시 있는 사람들 있어요? 취미 활동 한 사람들? 여기서? 있어요? 나 즐겨 하는 거 있다. 책 보는 것도 뭐 관계없어요. 다. 뭐예요? 전동 킥보드 타기. 멋있다. 이건 내가 배우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타요? 아니면 거의 매일 타요? 매일 타요. 혹시 학교를 그걸로 등교해요? 주차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 여기 앞에 있어요. 아무데나 대놓으면 돼요. 그래도 잠금장치는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키가 있구나. 안 타봐서 몰라서. 오토바이처럼 키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라고 안 해요? 보호자가 뭐 하는 거예요? 아, 그것만. 너무 멋있다. 그거는 대학교 가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너무 넓잖아요, 학교들이. 그리고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은 다 언덕이거든요. 맨날 등산해야 되니까 그럴 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있어요? 취미 활동하는 사람? 어르신 중에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쵸? 혹시 또 다른 취미 활동? 악기 연주 이런 거 내가 할 줄 알면 그런 걸 좀 도와드리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막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런 것들 도와드리면 좋고, 손가락 같은 거 많이 사용하면 어르신들 두뇌 회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는 거 아니면 피아노 같은 악기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훨씬 좋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면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어요. 침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살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 음식물이 아니라 침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전문가적인 영역이라서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전문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우리도 나중에 할 수 있는 봉사 영역이에요. 그리고 간병. 이거는 정말 못하죠. 우리는 훨씬 쉽지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젊었을 때 이런 쪽에서 좀 일하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간호사나 이런 경우에 나중에 봉사활동을 하시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하는 거. 산책 같은 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면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찾아오고 웃어주고 대화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죠. 그냥 같이 이렇게 산책길 걸어주면서 걸으면서 같이 대화 나누는 것도 하나의 이제 봉사활동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말법. 그냥 대화해드린 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떠셨어요? 뭐 이런 것들, 일상을 여쭤봐주는 그런 활동들 하고요. 마사지 해드리는 거. 마사지라고 해서 거창한 막 스포츠 마사지, 재활 마사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목이나 막 이런 데 주물러드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어깨 이런 데 뭉침이 되게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막 목 아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풀어주면 괜찮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게 오랫동안 축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아프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살짝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네일 아트. 혹시 여기 네일 아트 하는 친구들 있어요? 할 줄 아는 친구들. 요즘에 도구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있어요, 혹시? 있을 것도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이 네일아트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 이렇게 발라드리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장에 갔는데요. 손톱이 저보다 훨씬 더 예쁘세요. 즐거우신 거예요. 이런 거 하시는 게 너무너무 즐거우셔서, 우리도 이렇게 요즘에 많이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 거 좀 구입해가지고 어르신들 찾아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발라드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스마트폰.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봉사 영역 중에 하나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걸요. 스마트폰 사용법은. 저는 아이폰을 써요. 지금까지 계속 아이폰만 썼는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폰을 아이폰답게 쓰지 못하면서 왜 자꾸 아이폰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자, 카톡, 전화밖에 안 해요. 별걸 안 쓰는데 왜 굳이 당신은 그 비싼 아이폰을 쓰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이폰 사용 설명서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저도 맨날 쓰던 것만 그런 쓰는 상황인데 아이폰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얼마나 잘 쓰는데요. 기가 막히게 써요. 제가 모르는 기능을 저희 조카가 잠깐 1시간 보고 저한테 알려줄 정도예요. 이모 이거 써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줄 정도라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하고 똑같이 문자, 카톡, 전화밖에 안 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혼자 있는 시간을 스마트폰이랑 보내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봉사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봉사활동이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안부 인사 아니면 한글 지도 해드리는 거 사진을 내가 너무 잘 찍는다. 요즘 학생들 정말 잘 찍더라고요. 인스타 하는 거 보면요. 이건 작품 사진이에요. 너무너무 잘 찍는데 어르신들 사진 예쁘게 찍어드리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가 미용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뭐 이발 해드리는 거 아니면 화장 조금 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을 봉사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그게 바로 노노케어라고 얘기해요. 건강한 어르신이 조금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케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중년 이후가 됐을 때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정 방문하시거나 마사지 하거나 아니면 노래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 노노케어를 하는 자원봉사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령화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고요.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가 젊지만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인식들이 바뀌면서 노노케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21% 정도? 전체 노인 안에서 21% 수준이고 이 추세가 점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노노케어를 하면 정말 그 봉사를 하는 어르신도 봉사를 받는 어르신도 둘 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걸 좀 살펴보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계속 외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막 해주는 그런 활동 덕분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들이 건강함을 훨씬 더 많이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니까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개인적인 모든 생활에서 봤을 때 웰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유지가 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건강한 어르신이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부분들은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분위기를 많이 바뀔 수가 있고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하던 활동 외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또 자질이 있었네. 이런 나의 능력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서 이 안에서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내가 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 인구를 좀 더 넓힐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런 노노케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즘 사회가 어때요? 굉장히 좀 무섭죠. 그냥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무차별적으로 일어나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현상들 이렇게 나를 해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그냥 누군가하고 말 붙이는 것도 힘들고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조차도 사실상 무서운 그런 환경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노케어 하면서 어르신들이 점점점 이런 자원봉사하는 활동을 넓혀가시다 보면 사회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서 범죄가 조금씩 예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 나이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년 이후에
그 이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도 어르신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씩 좀 염두를 해두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좀 꾸준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미약한 힘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를 좀 바꾸는데 우리도 좀 일조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 어르신들한테 자원봉사를 갔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예절이 있어요.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참을성 있게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청력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했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거 저거 그거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안에 이거 그거 저거가 이렇게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을성 있게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거는 뭔지, 그거는 뭔지, 저거는 뭔지를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서, 여러분들은 20, 30대 어린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그 주파수 때가 어르신들이 잘 안 들려요. 가능하면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요. 대화할 때 분명하게, 명확하게,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면 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요, 아까 9시간 만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3번 정도 만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어르신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고 생활하시는지 조금은 알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사생활적인 그런 비밀들을 알게 됐다 그러면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마시고, 아, 그냥 이 어르신의 생활이 이러시구나 하고 나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외래어하고 유행어, 이건 저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상 인싸라는 얘기, 이거 약간 오래됐긴 했어요. 사실 지금 얘기하기도. 근데 제가 인싸를 몰라가지고, 이 뜻이 뭔지 몰라서 중학교 수업을 가서 물어봤어요. 중학생한테 인싸가 뭐야? 그랬더니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싸의 반대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나는 인싸를 몰라서 물어보는데 아싸는 또 뭐야? 이러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더 안 묻고 아 이러고 아는 척하고 왔어요. 아는 척하고 왔는데 저희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인싸는 뭐니? 그랬더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아싸는 그 반대말이겠네? 그랬더니 이래서 그럼 이모는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조카가 그럼 이모는 그럴싸야 하고 저한테 또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이거를 알게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아시겠어요? 당연히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래어, 유행어 이런 거 조금 삼가해 주시고, 줄임말 많이 하죠, 요즘에.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이런데 그거는 더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풀어서 꼭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봉사는 어떤 기관에서 아마 만날 거예요. 근데 집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물건들을 좀 소중하게 다뤄주시는 게 필요해요. 어르신들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었을 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지금 현재의 기억보다 더 오래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전체 용량 안에서 젊었을 때 기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대요.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오래되고 소중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만지거나 이럴 때 조금 조심해 주시고, 혹시라도 만지기 전에 한번 여쭤봐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거 잠깐 봐도 돼요? 하고 물어봐 주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만지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정중한 그런 거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주면 좋고요. 특히 부적절한 언행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들도 어르신을 만날 때 조심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할 때 예의를 조금 갖춰주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좋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을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은 뭐뭐뭐예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듯이 하면 안 되고, 아까 여러분들 자기소개한 것처럼 제 이름은 남민정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소개를 하면 안 되고요. 앞에 성은 그냥 성대로 표현을 하시고 뒤에
이름에는 뒤에 자자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간혹 이게 잘못 왜곡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제가 이제 김민정이잖아요, 이름이. 저희 할머니 이름은 김자, 민자, 정자십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틀렸어요. 저희 할머니 성함은 김, 민자, 정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나, 성함이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조금 더 높여서 존함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디 외부에 갔을 때, 아니면 내가 같이 자원봉사 파트너로 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소개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성함이나 존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예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지금도 신청해서 오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다만 좀 볼게요. 1365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하나 알려드려도 되나? 저도 자원봉사를 하면 1365에 제 자원봉사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국민은행인가요? 적금통장 중에 1365에 그 리스트 있잖아요. 내가 자원봉사 리스트, 그거 가지고 오면 금리 우대해주는 적금통장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은행 상품 중에 있으니까, 혹시 내가 자원봉사 막 이런 게 되게 많다 그러면 봉사도 하고 금리도 더 얻고 막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복으로 혹시라도 가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디가. 이거는 꼭 본인이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을 해서 가지고 가셔야만 내 자원봉사가 잘 기록에 남는다라는 걸 좀 유의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문화체육자원봉사, 청소년 문화지킴이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자원봉사를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걸스카웃이나 아니면 뭐 법무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 수요처들이에요. 그래서 성동구 안에서도 데이케어 센터, 여기는 약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조금 더 자원봉사 경험이 쌓이면 그때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노인체험센터나 뭐 노인복지회관 이런 쪽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자원봉사 청소년이 하기 위해서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 신청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안에 없는 것들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계획서를 쓰고 학교 선생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게 1365의 자원봉사 기록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관에 한번 제안을 해보시고, 기관에서도 너무 좋다,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라고 만들어 주신다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갈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중학생은 조금 힘들고요. 고등학교가 된 이후에, 고등학생 이후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예요. 자, 충어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잘 다져지면 그 이후에 내가 10걸음을 가든 100걸음을 가든 굉장히 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가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는 그 대상이 어르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가치 있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 마인드가 내가 어느 정도 있지, 그거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안에 있대요. 요거를 3살, 4살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EBS에서.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고요.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가 힘겹게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세모가 나타나가지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옆에 있는 사진은 동그라미가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모가 앞에 나타나서 가로막는 그런 사진인 거예요. 이 2가지 영상을 보여줬더니 3살, 4살 아이들한테 어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아?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동그라미 선택했어요. 아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그때 인지 능력이 낮은 3, 4살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조카가 있어요.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진이도 이제 굉장히 많이 컸으니까 혼자 한번 샤워를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흔쾌히 자기 혼자 씻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혼자 씻었으니까. 처음이라서 하진아 어떻게 씻었어? 어떻게 뭘로 씻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진이가 거기 몸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던데 그걸로 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그런 제품을 사다 준 게 없는데 하고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언니가 빵 하고 터지면서 너무 크게 웃었어요. 바로 이걸 했어요. 자, 우리 하진이는요. 한글도 어설프고 한자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눈에 이 려는 몸으로 보였던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도 제대로 잘 씻었어요. 샴푸도 쓰고 몸도 잘 씻고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고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양은 조금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신다면 분명히 어르신들을 대하시는데 다른 청소년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행동이나 태도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